권력에 길들여진 검사들, 나쁜 검사들 때문에 검찰 전체가 괴물이 되고 망가져 있는데 제대로 된 검찰로 바꿔놔야 된다. 그럼 지금부터는 최강욱 비서관 얘기를 해볼 텐데요. 조금 전에 변호인을 통해서 본인의 입장을 직접 밝힌 최강욱 비서관입니다. 새롭게 들어온 내용부터 먼저 보면 기소 결재는 검사장의 권한, 그러니까 이성윤 서울지방지검장의 권한이다. 지검장이 차장 전결 철회한 것이다. 예. 상황 10점상 본인을 재판에 넘긴 것은 검찰의 모복이다라는 표현까지 썼는데 일단 이제 속보는 계속 돌아갈 거고요. 하나하나 짚어보기 전에 이도원 의원님. 네. 어제 청와대 윤도한 수석을 통해서 얘기해서 왜 일개 비서관의 해명을 청와대가 나서서 하느냐 비판이 좀 많았었는데 그래서 좀 저렇게 오늘 최강욱 비서관이 입장을 밝힌 거라고 봐야 됩니까? 어제 윤도한 수석이 그 내용을 브리핑하니까 기자들이 가장 많이 한 질문이 아니 그걸 왜 윤 수석이 발표를 하냐. 특히 지금 청와대 비서관으로서 했던 행동도 아니고 과거 변호사 시절에 했던 행동을 왜 청와대 국민소통 수석이 나서서 해명하느냐 이 질문이 가장 많았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또 법조계에서도 그런 질타가 많이 나오니까 이제 변호사를 선임해서 입장을 발표했는데 그 부분은 뭐 그 개선된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나온 메시지가 보면은 너무 거칠어요. 지금 검찰권을 남용한 기소는 쿠데타다. 이거는 그 청와대 그 비서관이 사용하는 그런 용어는 아니죠. 네. 또 보면 지검장 결재권 박탈은 불법행위다. 조국 아들은 법무법인에서 인턴 활동했다. 인턴 활동했으면 그걸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내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턴 출국을 따로 하지 않았다. 윤석열을 직권남용으로 고발할 거다. 이거는 전체적으로 이 사건을 최강욱 비서관이 업무 방해를 실제로 했느냐 안 했냐 그런 법적 쟁점보다는 정치화해서 또다시 진영의 싸움으로 몰고 가겠다는 의도가 굉장히 강력하게 비치는데 지금 아무래도 뭐 어떤 그 최강욱 비서관의 불안감이라고 할까 초조감이라고 할까 이런 게 너무 많이 나타나서 지금 굉장히 적절한 대응은 아닌 것 같고 야당에서는 지금 최강욱 비서관의 사퇴를 요구하지 않습니까? 예. 청와대에서 조금 종합적으로 그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장혜철 평론가님, 제가 저 속보를 보면서 지금 문득 든 생각은 최강욱 비서관이 이제 일부 이제 개인 신분으로 변호를 할 거면 조 전 장관 아들 뭐 인턴했다든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집중을 해야 되는데 본인이 재판에 넘겨진 과정 자체 그러니까 이성윤 지검장을 건너뛰고 윤석열 총장이 직접 기소한 거에 대해서 그런 검찰의 절차적 문제를 다 제기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지금 보면 청와대가 이 최강욱 비서관 사건까지도 윤석열 총장 잘라내기 위한 명분 쌓기용으로 쓰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추미애 장관 같은 경우도 두 번의 인사에 거쳐서 뭐 거역이다 이런 표현을 썼고 이낙연 전 총리도 문제가 있다고 말했죠. 예. 그런데 만약 최강욱 비서관이 이 문제로 직권남용 윤석열 총장 고소고발하게 됐을 때 이를 근거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징계나 다른 방안을 또 검토하지는 않을까. 일단 이 생각이 가장 먼저 드는 것 같고요. 그리고 청와대는 왜 변호사 시절에 문제가 됐던 부분을 국민소통수석이 나서서 변호해 주느냐. 지금 보게 되면 두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우선은 조국 전 장관이 민정수석 자리 또 법무부 장관에서 물러나고 지금 민정수석이 새로 왔지만 사실 그렇게 존재감이 크지 않습니다.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물러났죠. 그렇다면 현재 청와대에서 이 민정을 장악하고 검찰 업무를 다 컨트롤하는 총괄 타워가 최강욱 비서관인 것은 아닌가. 결국 눈에 보이는 급수는 1급으로 수석보다 아래이지만 실제로 포스트 조국의 역할을 최강욱이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두 번째 이유는 지금 이 문제가 최강욱 비서관의 개인 비위가 아니라 청와대 차원에서는 윤석열 사단 그리고 검찰 개혁에 저항하는 나쁜 정치 검찰들을 몰아내기 위한 밟기 위한 어떤 명분 싸움 전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중요한 국민소통 수석까지 나서게 만들었구나. 국민의 시각과는 완전히 동떨어졌지만 청와대는 이걸 검찰과의 전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국민들이 봤을 때 지난번 법무부 인사에 대한 여론조사 평가 좋지 않았습니다. 대통령 부정평가가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높아진 바가 있죠. 예. 청와대가 자꾸 총선을 앞두고 검찰개혁에 목을 매면 맬수록 그것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은 점점 더 싸늘하게 식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뭐 한 50분 전쯤에 최강욱 비서관이 변호인을 통해서 입장을 밝힌 내용 속보로도 한번 짚어보고 있는데 좀 속보를 두 가지로 크게 한번 나눠볼게요. 김종욱 교수님. 분명히 최강욱 비서관 측은 조국 전 장관의 아들이 본인 로펌에서 인턴을 했다고 했는데 그런데 당시 자료는 없다, 증명 자료는 없다고 했어요. 이 부분을 좀 저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50쪽이나 갔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50쪽이 갔으면 뭐 많은 증거가 있지 않겠어라고 국민소통 속에 물어봤더니 증거는 잘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상황이라고 얘기한다면 검찰 쪽에서 저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예를 들면 아니, 증거도 없이 50쪽의 내용을 가지고 왔다면 자체가 내용이 없는 거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 것 같고요. 예. 또 하나는 뭐냐면 제가 볼 때 청와대가 해명할 거 정확히 해명 안 한 게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검찰은 보면 피의자 신분이라고 분명히 얘기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서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않고 있고 또 하나는 검찰은 여러 로펌 직원들을 갖다가 직접 대면해서 조사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좀 다른 얘기만 하고 있고 거기다가 또 자기가 협박을 당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 예를 들어 거기에 대응을 하고 있는 측면이 분명히 있는데요. 저는 왜 청와대가 그것도 국민소통수석에 나서서 저런 부분들 갖다 계속 대변하고 있는가. 저는 제가 볼 때 이거 정치화시켜서 소위 여야의 대결 구도를 딱 나누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핵심적 사안들은 사라지게 되고 정쟁화시켜서 제가 볼 땐 여야를 쫙 나누는 방식을 통해서 쟁점을 흐리는 방식으로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저렇게 하는 건 당장은 좋을지 모르겠지만 좀 가장 중요한 민심, 국민 여론에 정확히 부닥칠 거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더 가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 짚어본 게 지금 인턴을 했는지 안 했는지, 실제로 했는지 안 했는지 자료는 출석 문서가 없기 때문에 일단 최강욱 비서관 측은 이렇게 주장했고요. 짚어볼 게 하나 더 있죠. 어제 분명히 청와대는 최강욱 비서관이 조국 전 장관 아들 비리 의혹과 관련해서 참고인 신분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정대 국장, 검찰의 주장은 달라서요. 피의자용 출석 요구서를 무려 3번이나 보냈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최강욱 비서관이 자기는 참고인인 줄 알았다. 피의자라고 하는 거를 전혀 모르고 그렇게 통보받지도 않았다. 그런데 사실 검찰을 아는 사람이라면 저 얘기가 얼마나 허구인지를 알 수 있는 게요. 피의자하고 참고인은 보내는 출석 요구서 자체가 다릅니다. 피의자 같은 경우는 뭐가 두 가지가 반드시 포함되게 되는데 하나는 첫 번째는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 그거 하나하고 또 하나 그러니까 미란다 원칙이 같이 고지가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만약에 아무런 이유 없이 소환에 불응하게 되면 체포영장을 발부해서 나 잡으러 갈 수도 있다. 이 얘기가 반드시 들어가게 돼 있어요. 예. 지금 계속 최강욱 비서관이 거기 형제번호가 뭐 없어가지고 나는 피의자 아닌 줄 알았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거와 상관없이 자기 자신이 만약에 피의자로 통보받았는지 참고인으로 통보받았는지 이거 논란할 필요 없이 자기 자신이 그거를 소환 요구 출석 통보서를 받은 그거를 공개하게 만드는 거예요. 거기에 미란다 원칙하고 그다음 체포할 수도 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있는지 없는지만 보면은 금방 피의자인지 참고인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잠시만요. 그런데 지금 자막 보시면 하정대 국장 저기 최강욱 비서관 측은 출석 요구서에 피의자 단어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쓸 때 피의자라고 그 용지 자체가 피의자 출석 요구서하고 참고인 출석 요구서 형식 자체가 다릅니다. 그 자체만 보더라도 피의자 요구서인지 알 수가 있고요. 또 기본적으로 자기 자신이 거기 내용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 내용을 보면 이게 피의자구나 하는 걸 충분히 알 수가 있어요. 단지 형제번호가 있냐 없냐 그것도 한번 확인을 해봐야 돼요. 그것만 가지고 따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하고 또 하나는 아까 얘기를 했지만은 과연 거기에서 인턴을 했느냐 안 했느냐 가지고 논란이 됐잖아요. 근데 1월에서 10월까지 무려 매주 이틀씩 하루에 8시간씩 16시간씩 했다는데 그러면은 하루에 그것도 저녁에 8시간씩 알겠습니다. 과연 몇 시간씩 과연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건지 그리고 그렇게 10개월 동안 한 주에 2번씩 그렇게 16시간씩 했다고 하면은 과연 거기에 근무자가 그 변호사 말고 그 학생 말고 나머지는 하나도 없었겠습니까? 있었을 거예요. 적어도 한두 번은 알 수 있을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 사람이 있었겠죠. 그 사람을 내놓으면 되는 거죠. 검찰은 분명히 3번이나 피의자 신분 소환 통보서를 냈다고 했고 지금 최강욱 비서관 측은 다른 말을 하고 있는데 이건 금방 드러날 얘기니까 한번 저희도 살펴보겠습니다. 근데 이도훈 의원님, 네네. 진주광 교수가 요즘 최강욱 씨 검찰 가세 모든 국민이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런 원색적인 비난까지 했는데
그런데 저 이분이 궁금해요. 재판에 넘겨졌잖아요, 최강욱 비서관. 근데 별정직 공무원이니까 뭐 거취에는 문제가 전혀 없는 겁니까?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관례적으로 비서관이 기소가 되면은 그 업무를 떠나는 게 그 정상적인이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예. 지금 현재는 지금 국정이 정상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측면에서 많이 그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청와대가 어떤 판단하는지 굉장히 궁금하고 우려도 되는데, 지금 그 최강욱 그 비서관 특히 이제 그 기소 문제에 대해서 아까 변호사 통해서 밝혔던 입장, 그리고 어제 윤도한 수석 통해서 밝혔던 입장, 이런 걸 보면은 굉장히 그 어떤 민정수석실에서 일하는 비서관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용어들은 아니거든요. 뭔가 조금 그 흥분해 있는 것 같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과연 지금 그 청와대에서 중요한 이런 민정수석실의 업무를 계속 해나갈 수 있는지, 그리고 또 이광철 비서관, 그다음에 최강욱 비서관 두 분은 사실상 그 검찰에서 이제 일해본 적은 없고 그냥 그 민변 변호사 출신입니다만, 그럴 경우에 그렇게 그 검찰을 아는 사람들에 비하면은 그 지금 검찰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한 사안인데, 그렇죠. 잘 모를 뿐만 아니라 관계도 이렇게 어지러워지면은 과연 청와대가 이 두 분을 계속 이끌고 가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지, 이런 부분을 생각해야 되는데, 단순히 두 분의 비서관뿐만 아니라 결국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누가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청와대가 단순히 그 검찰과의 어떤 신경전이나 기싸움 이런 측면이 아니라 전체적인 그 청와대 운영, 그리고 전체적인 국정 운영, 이런 차원에서 좀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최강욱 비서관이 본인 입장을 이렇게 이례적으로 밝힌 것처럼 검찰 소환에는 불응을 하면서도 이 부적절한 검찰 인사 검증을 했다는 의혹까지 새롭게 나왔습니다. 이 최강욱 비서관이 이끄는 인사검증팀이요,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이 내란모 사건의 이석기 전 의원에 대한 생각을 이렇게 인사검증, 검찰 인사검증을 할 때 물어봤다는 보도가 하나 나온 겁니다. 장혜철 변호사님. 글쎄요, 인사검증 원래 통상 이렇게 하는 건지. 글쎄요, 저도 잘 못 들어본 방향성인데, 특정 정책 방향이나 포괄적인 업무에 대한 생각을 물을 수는 있어도, 이석기 사건은 내란 음모 사건이고 이 부분 때문에 헌재에서 해당 정당이 위헌 판결받고 해산까지 됐거든요. 이렇게 명백하고 클리어한 사건에 대해서 검사들에게 의견을 물어봤다는 게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 것인가, 왜 이런 질문을 선택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고, 예. 검사들 입장에서는 일단 최강욱 비서관 지금 검찰의 기소 대상이었습니다. 그 이전부터 거론이 됐었는데, 검찰 수사를 받아야 될 사람이 검찰의 어떤 인사검증을 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것이고, 또 경찰 출신의 공직비서관실 행정관이 검사에게 전화를 걸어서 인사검증을 하는데, 뭐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동등한 관계가 됐다 이런 걸 다 떠나서요, 이게 너무나 부적절한 것 아닌가. 지금 경찰권의 과잉에 대해서 많은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경찰이 검사 인사검증을 한다? 또 전화를 받은 검사들에 의하면 말투가 정상적인 인사검증이 아니라 이석기 사건 어떻게 생각하느냐, 과거에 용산 참사 수사하지 않았느냐, 뭔가 비아냥거리는 말투 때문에 불쾌했다는 의견들도 있습니다. 이거는 뭐 사적인 의견이니까. 그렇죠. 사적인 의견이지만 예. 이것이 과연 공식적이고 정당한 인사검증인지, 아니면 인사검증을 빌미로 개별 부장검사급들에게 전화를 걸어서 청와대 정부의 방향 잘 따르라고 말하는 어떤 외압성 성격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도 분명히 우리가 이 내용을 더 들여다보고 살펴보고 정리할 필요는 있다는 말씀입니다. 최강욱 팀이 검사 인사검증을 할 때 이게 사상검증 아니냐 뭐 논란이 있자 오늘 청와대가 입장을 밝혔는데요. 뭐 저희가 그래픽을 한번 준비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제가. 그러니까 모든 부처와 모든 공직 후보자 검증이 일괄 적용되고, 이석기 사건을 물었다는 사실을 발견 못해서, 그리고 정책 사항 확인은 통사교육 절차다. 김종욱 교수님. 네. 청와대 해명까지 들어서 좀 어떤 생각이 좀 드시나요? 일단은 뭐 사실관계는 정확히 좀 확인한 다음에 좀 얘기를 해야 되겠지만, 저는 어떤 형태로든지 이런 얘기가 흘러나갔다는 얘기는 청와대 내부에서 종합방어 과정에서 저런 얘기가 있었다는 생각이 분명히 드는 거고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그 청와대 내부에서도 내부에 검증하는 TF들을 구성합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 내용이 어떤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저는 국정기획상황실과 민정비서관실을 통해서 TF를 구성해서 만약에 공직기관 비서관실에서 인사검증 등이 만약 이런 일을 했다라고 얘기한다면, 전 이건 예를 들면 헌법적 문제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상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데 헌법에요. 이것도 위배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고요. 또 여기다가 또 촛불정부에서 이런 거 가지고 물어본다? 저는 이거 되게 좀 문제가 많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또 하나가 문제가 뭐냐면, 이 청와대가 얘기한 게 뭐냐면, 사전에 본인들로부터 검증 동의를 받고 인사권 행사 차원에서 진행한 절차가 문제될 게 없다. 저는 세상에
무슨 인사권이라는 게 무슨 뭐 전가의 보도처럼 좀 저는 다 활용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인사권이라고 하는 것도 상습적 범죄에서 활용이 돼야 된다는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인사권이라는 형식의 외피를 둘러싸고 예를 들면 검증의 기준을 이념적 잣대를 대거나 정권의 호불호를 물어봤다? 만약 이게 만약 사실이라고 얘기한다면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지시를 해서 청와대 내부의 TF팀을 구성해서 이거 정확히 검증한다고 이건 별건의 문제이지만 이런 사실이 계속 등장하게 된다면 저는 촛불정부의 정체성 자체가 허물어지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저는 지금 벌어지고 있는 최강욱 비서관 문제와 별건으로 소위 인사검증팀이 벌인 이런 인사검증 과정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저는 규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이제 이른바 2차 대학살로 불리는 검찰 중간간부 이사 그리고 최강욱 비서관 기소 논란 하나하나씩 저희가 집중적으로 짚어봤는데요.